네, 안녕하십니까. 끝까지 보겠습니다. 고영을요. 제가, 어차피 저는 지금 금일, 과거에 제가 공부했던 부분을, 하나 더 상기를 시켰고요. 네. 일단, 고영의 미래를 보면 굉장히 괜찮죠. 왜냐면, 제가 늘 강요하다시피 강조를 드렸던 ADX와 BWI의 바닥 출발. 네. 상승을 위해서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바닥으로 이제 출발점에 온 거죠. ADX도 크게 변동 없이 계속 바닥권에서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이 캔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ADX가 상승을 하는 것이고요. BWI는 이제 거의 바닥에서 이제 상승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BWI의 이 간격이 지금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축소를 했다라는 거죠. 이 넓은 구간에서 계속 축소를 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마치 저희가 숨을 참듯이 호흡을 멈추고 이제 뿜어낼 준비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갑자기 얘가 뭐 장대 양봉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또 장대 양봉이 생기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하고 피봇을 겹쳐서 이 다음 날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 부분을 예측하는 일종의 합성 보조 지표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요, 설명을 먼저 드리면 피봇은 웬만하면 볼린저 밴드 안에서 존재를 한다. 피봇은 웬만하면 볼린저 밴드 내에서 존재를 한다. 피봇은 웬만하면 볼린저 밴드 내에서 존재한다. 자, 이제 그 말인즉 피봇이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가고 캔들이 피봇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 다음 날은 웬만하면 조정이 온다. 이렇게 센 구간 아니고 센 구간이 아닌 자리를 보시면, 자, 웬만하면 캔들은 피봇 1차와 2차 저항 라인, 특히 2차 저항 라인 내에서 거의 마감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자, 피봇 밖으로, 그 다음에 피봇이 볼린저 밴드 밖으로 완전히 나가버렸죠. 네. 이날이 딱 이 선입니다. 이 선이고요. 볼린저 밴드 밖으로 피봇이 나가면서 이 캔들이 생김으로써 볼린저 밴드 밖으로 피봇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캔들 역시 피봇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기 고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고 다시 피봇이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보였죠. 그래서 이때 사실은 며칠간의 상승이 있을 것을 거의 하루 만에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요. 원래는 조밀조밀하게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 하루 만에 상승하는 거고, 그리고 보통 내가 여기서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이제 이런 지표를 보면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단기 투자를 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은 그렇다 치겠습니다. 어쨌든 하락은 그렇다 치고,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자, 보시면, 자, 볼린저 밴드 밖으로 피봇이 나갔고 캔들이
피봇 위로, 즉 2차 저항선 위로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월요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피봇은 당일날 아침에 나옵니다. 당일날 아침에 선이 그어지는데 미리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만 검색하시면 종가와 고점과 저점만 알면 2차 저항선 라인이 어디인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월요일날 그어질 2차 저항선이 17,720원이다. 변동폭이 워낙 커서요. 그래서 피봇이 확장을 하죠. 자, 그리고 1차 저항 라인이 17,200원입니다. 1차 저항선이 17,200원. 제가 괜히 꿈만 현미경이 아닙니다.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거를 제가 좀 하죠. 네. 자,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그어집니다. 월요일날 아침이면 이렇게 피봇이 그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오바를 한 것 같지만요. 아주 크게 오바를 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처럼 완전히 크게 오바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추세선이 살아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거에 적당히 오바를 한 수준. 네, 여기 보이시죠? 적당히 오바를 했죠. 적당히 오바를 했고, 여기 고점에서는 오바를 했긴 했죠. 그러면 추세가 계속 살아나면서 간다는 가정하에 캔들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틀 동안 만약에요, 이제 시가가 예를 들어서 갭 하락을 할 수도 있고 갭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캔들을 그어보면요, 아까는 갭 상승을 한다고 보고요. 자, 얘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점은 대략 17,139원, 17,139원, 17,150원 이내. 예, 그 정도가 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만약에 가격이 오바를 해서 이 2차 저항선을 넘어버렸다. 만약에요, 넘었다. 그러면 일단은 그날의 단기 고점이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2차 저항 라인 위로 그리고 볼린저 밴드 밖으로 피봇이 이틀 동안 나가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 거의 그런 경우는 없었다. 네. 최초에 시작할 때 제외를 하고는요, 여기 이런 경우 외에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희박하다 이거죠, 확률상. 그래서 이런 경우도 굉장히 희박하다. 네, 그리고 단기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때도 보면 조정을 받죠. 그리고 이때도 보면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하죠. 이때도 보면 좀 오버슈팅을 하니 결국 다시 조정을 받죠. 네, 이때도 보시면 네, 완전 오버슈팅을 했죠. 그러니 다시 조정을 받고요. 최소한 이틀은 조정을 받았죠. 결국 피봇 이내로, 그 다음에 피봇은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운이 좋게도 만약에 오바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된다? 들어오겠죠.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음봉이 생길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피봇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오버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캔들이 크게 오버를 하지 않고 피봇 이내로 멈춰주고요. 멈춰주고 피봇이 다시 꺾이면 그러면 그나마 조금은 횡보 이상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횡보 이상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네, 여기처럼 오버를 하고 조정을 받고 피봇 이내로 들어왔죠. 그리고 보시면 네, 피봇이 꺾이면서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네, 그러니까 주식이 체한다고 하죠. 저희가 밥을 급하게 먹으면 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소화제를 한번 먹고 네, 그리고 다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9.52% 상승을 했지만 여기서 만약에 더 먹어버리면 체할 수가 있다. 네, 이 부분을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익절을 좀 하는 거죠. 네, 익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또 떨어지니까요. 약간은 무조건 들어오니까요. 이때는 익절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만약에 얘가 도지 캔들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아주 강하지 않게 상승을 한다던가 그러면 보유죠. 대신에 계속 크게 오버를 하진 않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고 상승하면 익절, 약간의 익절, 그리고 적당히 상승하면 보유. 도지 캔들이 나왔다. 그래도 보유. 네. 하락해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약간의 하락을 해도 이해를 해야 되고 최소한 어느 가격까지는 지켜주냐면요. 제가 봤을 때는 17,200원에서 피오 포인트 라인이 16,180원. 그 사이에는 머물 것입니다. 피봇 포인트만을 16,180원. 즉 피봇 포인트가 저항 라인, 지지 라인이 될 것이다. 자, 하락을 해도 이 16,180원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용은 이런 거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시작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올라갔는데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그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 평으로도 지지 라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으로도 저희가 지금 왜냐하면 볼린저 밴드가 지금 좁아져 있기 때문에 아주 가능성은 많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61일평 상승에 10일과 20일이 골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평으로 물론 이제 이평선을 그려보면 되겠지만 제가 거기까지 하기는 좀 귀찮고요. 네. 귀찮다기보다는 제가 보유를 하고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이평은 상승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11일평은 어차피 아침에 나오겠죠. 그러면 적어도 11일평의 지지는 무조건 받고 다시 반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전고점에서 전에 물려있던 분들이 매도를 한다. 그러면 11일평 이내로 만약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 11일평에서 매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면 어차피 얘는 그 피부 포인트 정도에서는 웬만하면 지지를 받으니까요. 16,180원. 16,180원. 네. 자, 조건은 뭐냐? 프로그램 보셔야 됩니다. 갑자기 여기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심하게 나와준다고 하면 결국에는 뭐 지지 라인을 깨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느냐의 문제는 지지받고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느냐의 여부는 결국 프로그램 매도 매수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캔들이 뭐 11위핑이든 아니면은 뭐 플로 포인트든 만약에 내려갔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매도를 보시고 얘네들이 파는 거다 그러면 아마도 그냥 다시 반등은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또 오버슈팅을 했다. 그러면 그날의 고가 정도, 종가 정도든지 아니면은 뭐 약간의 입질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 그 돈으로 다시 또 하락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다시 또 매수를 하시든 아니면 크게 오버를 안 한다. 그러면 뭐 그냥 보유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꼭 확인을 하시라. 이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영택은 여기까지 분석하겠습니다.